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50%대 초반까지 내려간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50% 초반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서울에서 이미 4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이재명이 공을 들이고 있는, 얼마 전에 타운홀 미팅도 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부산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엄청납니다. 더구나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앞지르는 그런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업체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16일, 18일 전국 성인 2,000명이면은 샘플이 상당히 많죠. 보통 한 1,000명 정도 하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52.3%가 나왔습니다. 52.3%. 최근에 리얼미터나 여러 곳에서 51, 52%가 나오죠. 52.3%가 나왔는데 이것이 2주 전,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하는데 2주 전보다 4.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는 5.1%포인트가 늘어나서 5.1%포인트가 늘어나서 44.3%. 어떻게 보면 거의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52.3 대 44.3. 자, 이렇게 됐는데, 정권 초반에 60% 중반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5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부정평가가 확 늘어나면서 지금 44.3%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 전체가 골든크로스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힘은 급격히 떨어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재판, 중단된 5개의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된다는 민심이 확 일어날 수가 있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반등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 말씀도 잠시 후에 드릴 거고, 일단 지금 여론의 중심지, 여론 형성의 중심지가 수도 서울이죠. 자, 그런데 서울은 부정평가가 51.7%, 긍정평가가 47.1%. 자, 지지율은 47.1%로 떨어졌습니다. 40%대로 떨어졌죠. 무려 2주 전보다 7.3%포인트가 떨어져서 서울에서의 이재명 지지율은 4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평가가 오히려 과반이 넘는 51.7%가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긍정평가 47.1, 부정평가 51.7 역전돼 버렸죠. 자, 서울에서 서울 민심이 이렇게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부정평가가 53.9%, 가장 서울보다 더 높습니다. 53.9%가 나왔고, 긍정평가는 41.1%. 자, 이렇게 되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30%대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긍정평가 비율이 2주 전보다 무려 18.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부산이 완전히 이재명을 멀리하는, 디비지는, 부산 민심이 디비지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3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서울과 부산을, 그 시장직을 탈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죠. 지금 입법, 행정, 사법, 권력 다 장악을 했다고 보고 이제 지방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곳이 서울과 부산이죠. 자, 서울은 지금 오세훈이 버티고 있고 부산은 박형준이 버티고 있는데 서울에 오세훈의 대항마로 김민석을 내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김민석 지금 총리를 서울에 내세워서 서울을 탈환하겠다. 그걸 또 부산은 지금 전재수 의원,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고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킨 그것도 부산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재수. 그래서 전재수 대 박형준, 김민석 대 오세훈 이 대결 구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야심차게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은 조국도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조국이 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둥,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조국 사면 이런 것들이 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서울과 부산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지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한 목소리가 이재명의 척건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척건, 과거에 이 7인의 있죠. 원조 친명 7인의 그룹, 7인의 멤버인데, 김영진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예상보다 빨리 허니문이 끝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진이 집권 후 한 80일이 됐는데, 조국 사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당 소득세 관련한 논란, 여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민심의 반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추락에 대해서,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사실은 초창기의 잔치는 끝났다. 초창기 잔치는 끝났다. 소위 말해서 허니문 기간, 언론에서도 좀 봐주고 하는 그 허니문 기간이 벌써 80일 만에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핵심 척건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영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잔치는 끝났고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지금 단호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대처해야 된다. 또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다. 왜 항공모함이라고 김영진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번 턴하기가 어렵다. 작은 나룻배가 아니라서 턴하기가 어렵고 사실 큰 흐름에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김영진은 7인의 멤버면서 가끔 직언을 하기도 하죠. 이재명에게. 그런데 이 김영진이 볼 때도 이재명이 지금 벌써 80일 만에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는 끝났다. 잔치를 끝났으면 이제 받을 건 받아야죠. 제값을 치러야 되면 제값을 치러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되면 재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서울 PK에서 이재명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버렸다. 자, 이 상황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